연방재난관리청이 샌디 피해 뉴욕, 뉴저지 주민들에게 총 7억 달러, 가구당 최대 3만 2천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뉴저지 전기공급사 PSEG는 샌디 정전기간 중 전기요금을 제외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이민개혁안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뉴욕과 뉴저지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브루클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슬림 대상 연쇄 살인 사건이 이번에는 퀸즈 플러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샌디 피해 뉴욕, 뉴저지 주민들에게 총 7억 1,6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3만 1,9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허리케인 샌디 피해에 따른 보상을 제때 해줄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뉴욕, 뉴저지 주민들에게 7억 1,6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수리비, 이동식 주택 또는 호텔 투숙 비용, 아파트 렌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액은 가구당 최대 3만 1,900달러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나소, 서폭 등 총 13개 카운티에 지원되고 지원금은 퀸즈가 1억 3,400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나소 카운티가 1억 7,800만 달러입니다. 이 밖에 브루클린 1억 200만 달러, 스태튼 아일랜드 5,500만 달러, 서폭 카운티 3천만 달러, 그리고 맨해튼이 440만 달러 등입니다. 샌디 피해 보상은 12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재난관리청은 전문가를 파견해 피해 정도와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한 뒤에 보상금을 책정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재난관리청은 이재민들에게 제공하는 쉘터링 프로그램을 12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은 뉴저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PSEG 측이 결국 전기료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샌디 정전 기간 중 전기 요금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전기공급사 PSEG는 지난 18일 전기 사용량이 아닌 대략적인 계산법을 이용한 청구서를 받은 고객에게 샌디로 인한 정전 기간을 제외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약 20%에 해당하는 6일간의 정전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고지서에 표기된 요금의 80%만 내면 됩니다. 당초 PSEG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체 약 25%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에게 계량기 확인이 아닌 월 평균 이용량으로 추정한 대략적인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이 같은 계산법이 결국 정전으로 사용하지 않은 요금까지 내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일부 정치인들도 가세해 PSEG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PSEG는 정상적인 계량기 확인 방식으로 전기 요금이 청구된 가입자에게는 할인 요금 혜택이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포괄 이민 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공화당도 자체적으로 이민 개혁안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이민개혁안은 불체 청소년 구제 법안인 드림 액트와 유사한 내용의 어치브 법안입니다. 공화당판 드림 법안으로 불리는 이 어치브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14세 이전 입국해 5년 이상 연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28세 미만의 고졸 학력 이상자로 미 대학에 입학했거나 졸업한 불체 신분 학생 또는 청년, 미군 복무를 신청했거나 4년 복무를 마친 서류 미비자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전과가 없어야 하며 30일 이상 수감형이나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범 전과가 2회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서류 미비자는 $525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4년 임시 체류가 허용되는 비이민 비자를 받아 4년 후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대표적인 히스패닉 의원은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당내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이 같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포괄 이민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뉴욕과 뉴저지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에 종신형까지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주도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가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21일 오후부터 오는 25일까지 뉴욕주 경찰은 뉴욕시 전역의 일반 도로와 하이웨이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특히 맨해튼과 퀸즈, 플러싱 지역의 한인 유흥업소 일대에 평소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 운전 차량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퍼 카운티 경찰도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을 맞아 음주운전, 난폭운전 차량 특별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적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찰 역시 이 기간 하이웨이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 차량 검문소를 설치해 불법 운전자 색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는 추수감사절과 연말을 앞두고 각 지역 경찰이 의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한인 사회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브루클린에서 최근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공포가 퀸즈, 플러싱으로까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중동계 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쇄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퀸즈 플러싱에서도 무슬림 신도가 괴한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플러싱 키세나 블러바드에 위치한 무슬림 사원 앞에서 신원 미상의 히스패닉계 용의자가 이 사원의 신도의 복부를 칼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아직 특정 종교인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범행 당시 용의자가 무슬림의 적대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증오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브루클린 연쇄 살인 사건이 단서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하고 범인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증오 범죄에 대비해 무슬림 시설 등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루클린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용의자를 한 명으로 압축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으며 범인 체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는 22,0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국을 위해 해외 거주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사실 정책적인 지원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한인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의원 16명은 지난 15일 해외 한국 학교 한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원 의원은 모국 발전을 위해서도 해외 한국 학교와 한글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동포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재외동포 교육 일선교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동포 자녀들이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민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한국 학교 등에서는 재정난과 운영난을 겪고 있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결의안은 또 시대에 맞는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고 현지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배 우드클립 레이크 시의원이 낙선한 것으로 최종 집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초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진배 의원은 단 한 표 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셔 안타까움을 더하는 가운데 배 의원은 승복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본선거에서 현역 의원인 진배 의원은 1290표를 얻어 제클린 가달레타 민주당 후보를 1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우드클리프 레이크 로리 시아라 클럭이 어제 비공식적으로 공개한 부재자와 잠정 투표를 포함한 최종 개표 결과는 배 의원이 낙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달레타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민주당 에릭 블룸 후보도 1498표를 얻어 시의원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9일 켄 바움 전 시의원 후임으로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3년 임기에 새로운 자리에 도전했었습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인 중범죄자가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약 40명의 재소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살인과 사기 등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고 뉴저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인 재소자는 모두 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살인으로 수감 중인 한인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관련 혐의 2명, 폭행과 납치, 살해 협박이 각각 1건씩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살인죄로 복역 중인 4명 중 과실치사를 적용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0년 살인과 강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가 가장 오래 수감 중이며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은 최모 씨는 2005년부터 복역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8년에 테너플라이 일가족 살인사건을 저지른 최모 씨 역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50대와 20대가 각각 3명씩, 30대가 2명, 40대가 1명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인 재소자가 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다운타운 지역을 관할하는 LA시 14지구의 호세 휘자르 시의원이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휘자르 시의원은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 자리한 한인 자바 의류 비즈니스를 비롯해 윌셔 그랜드 호텔 재건축을 돕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회는 현재 다운타운 공원 유치와 센트럴 에비뉴에 위치한 경찰서 관할 지역에 대해 논의하고 한인들의 어려움과 바람에 관심을 더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딸꾹질을 열흘 이상 계속한 한 남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딸꾹질을 20년 이상 한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도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거나 술을 마실 때 갑자기 찾아오는 딸꾹질. 보통 얼마간 계속되다 이내 먹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가장 미키 씨는 딸꾹질을 열흘째 하고 있습니다. Just a normal day at work, and then around 10 I started hiccuping this past Monday, and I've had them ever since. 용하다는 민간요법은 다 써봤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We've tried 14 medicines to this point, and we've done everything short of standing on top of his head to bite a lemon. 멈추지 않는 딸꾹질 때문에 평범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It's been miserable. I don't hold the food down. Sleeping, I don't sleep that good unless I get a sleeping aid or something that helps knock me out to sleep. 이 할머니의 딸꾹질은 무려 2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A continuous thing, yeah. I get them every day. She'll get like a 5 or 10 minute break and then bam, they're back again. 유명하단 병원엔 다 가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지만 딸꾹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효과가 있는 건 노래. 요들송을 부르고 나면 10분 정도 딸꾹질이 멈춥니다. 이런 만성 딸꾹질은 횡격막 경련으로 생기는 일시적 딸꾹질과는 달리 뇌나 흉부, 복부 어딘가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In his case, we think that it's probably related to esophagitis, which is very bad heartburn.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딸꾹질.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당사자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법원 뉴저지 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1000개 이상의 처방전을 불법으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인 가정의학 전문의 어거스틴 이 씨에게 1년 징역형과 이후 3년의 보호 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33,000달러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의 처방전을 장당 60달러 현찰을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아시안 비하 표현이 적힌 영수증으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퀸즈 후터스 매장과 한인 피해자와의 법정 공방에서 후터스 본사가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후터스 아메리카사는 프랜차이즈 계약권을 지역별로 운영 중인 만큼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을 피고 명단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후터스 본사의 요청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저지 전역에서 뇌수막염 증세를 보인 환자는 모두 31명이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4명의 환자는 모두 뉴저지 최초의 발병 지역인 컴버랜드 카운티 주민으로 여성 2명과 남성 2명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까지 전국 19개 주에서 400건이 넘는 발병 사례가 보고됐으며 사망자는 모두 3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일주일간의 중간 겨울방학 중 3일을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부족한 수업 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내년 겨울방학 중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정상 수업을 실시하기로 뉴욕시 교원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또한 당초 반나절 수업이 예정됐던 내년 6월 4일도 종일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간간히 구름이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다소 올라가겠으며 부분적으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